꽈당. 물구나무를 서는 한동석은 이내 주저앉습니다. 코치는 그런 한동석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회장님, 할 수 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떠올리며 다시금 있는 힘을 냈습니다. 마광숙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형수님을 끝까지 지켜줄 만한 사람인지. 드디어 한동석은 회장의 타이틀을 떼고 오신의 형제들에게 소정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테스트가 한동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어 돌연 마광숙은 술도가를 두고 충격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술도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형수님이 되실 분과 어울리는 분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죠. 오천수의 말과 함께 형수님 맞춤 점검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노래 실력 테스트로 심사위원은 오응수였습니다. 형수님은 흥이 많으시거든요. 옛날 장수영과도 늘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자, 한동석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흥수의 장난기 어린 외침에 모두가 웃었고 한동석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섭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였습니다. 이 노래를 특별히 고르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오응수가 조심스레 묻자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이쯤 되면 내 사람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겁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제 나만 믿어요. 그 한 줄에 마광숙을 지키고 싶은 한동석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오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음은 조금 흔들리셨지만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회장님, 합격입니다. 이어지는 체력장 테스트까지 가뿐히 통과하며 끝을 향해 가던 그때 잠깐을 외치며 오천수가 말했습니다. 이내 한동석을 데리고 술도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주실이 한상 가득 차린 음식과 함께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량 테스트였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형제들 술 자주 마십니다. 회장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하셔야죠. 준비된 술은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막걸리였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마시던 한동석이었지만 어느새 눈이 살짝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동석은 마지막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볼이 약간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빛엔 흐름이 있었지만 그 안의 말들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책임에서 도망치거나 나눠지자고 하죠. 그런데 광숙 씨는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도 묵묵히 짊어지고 갑니다. 그게 멋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입술을 한번 훑은 뒤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술도가를 혼자서 다 떠안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몸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공주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형제들도 잠시 말을 멈춘 채 듣고 있었어요. 책임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몸부터 돌보지 않아요. 나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버티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직이든 가족이든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그 중심이 조용히 쓰러질 때입니다. 한동석은 깊게 숨을 들이켠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했던 거예요. 광숙 씨 몸 걱정만 하다가 마음 아프게 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술도가 잃은 광숙 씨에게 일임하겠습니다. 한동석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광숙 씨를 술도가에서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켜온 그 마음, 그 뿌리를 더 단단히 지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광숙 씨가 중심에 서 있는 이 집안을 더 오래, 더 단단하게 함께 지키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그 자리를 같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어지는 마광숙의 한마디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광숙은 숙고 끝에 술도가의 무게를 나누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혼자 지키기엔 너무 큰 자리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지켜요. 그 말과 함께 오천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마광숙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마당 중앙에 서 있던 오씨 형제들이 동시에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얼굴을 칠흑처럼 가라앉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겐 과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천수는 큰 책임을 맡기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광수가 살짝 앞으로 나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 그 자리는 과분한 게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 오천수의 얼굴이 살짝 들떴습니다. 오응수는 형을 바라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이 아니면 누가 그 무게를 함께 져. 형수님 건강도 생각해야지. 너무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어. 조용하지만 단호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살며시 나섰습니다.
오천수 씨는 술도가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한동석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분한 눈빛과 단정한 말투로 그는 오천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시선을 모았고 마광숙도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지금 술도가는 단순히 가업을 잇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확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장광약주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 단기간에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오천수를 향해 진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천수 씨가 함께 하신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오천수의 표정에는 아직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흔들리는 결단의 조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술도가를 지키기 위한 역할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오천수 씨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조직에 공백이 생기고 오히려 광숙 씨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숙여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오천수 씨라는 것을요. 그 말에 형제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마광숙도 살짝 웃으며 오천수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혼자 지키긴 너무 버거웠어요. 이젠 우리 같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술도가의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이 문 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요. 문 밖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있던 강소연이 비장하게 웃습니다. 옳지. 착해 빠진 오천수가 드디어 쓸모가 생겼네. 바보같이 독수리 술도가를 마광숙한테 넘기기나 하고 이번엔 주는 밥상 안 걷어차겠지. 이제 슬슬 때가 됐네. 강소연은 오천수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에 내놓은 술도가를 대신해서 팔아버릴 계획을 드디어 실천으로 옮깁니다. 확실히 이건 걸작이야. 강소연은 술도가를 내놓은 부동산 계약서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미 오천수의 인감을 몰래 사용했고 공동대표 명의로 외부에 등기 서류를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집 그냥 동네 식당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양조장이에요. 술도가라고 들어보셨죠? 해외 진출까지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점하면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천수 대표님도 팔기로 한 거고요. 제 남편이요. 강소연은 자신도 공동대표급으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고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요? 누군데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조건은 이미 맞춰놨고 오늘 저녁에 LX 호텔에서 미팅 잡았습니다. 강소연은 입가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한동석은 이 모든 사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LX 호텔 미팅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본사 법무팀이 준비한 위장 신분과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해외 투자가를 위장한 사업가로 나와 강소연을 덫에 걸려들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제 그만 술도가를 욕보이게 둘 순 없습니다. 법무팀은 경찰 측과 협조하여 미팅 장소 인근에 대기 중이었고 강소연의 모든 발언과 서명을 확보할 장비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당당하게 등장한 강소연은 한껏 치장한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공동대표 오천수 명의로 된 거예요. 확실한 물건입니다. 한동석은 정체를 숨긴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계 투자사입니다. 이 양조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죠. 강소연은 이에 화답했다. 선택 잘하셨어요. 이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잡는 성공의 기회예요. 강소연은 매끄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고 계약 체결을 위해 자신의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한동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강소연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지금까지 잘 얘기하다가 그제야 강소연은 상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안 되겠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술도가를 어떻게 팔 생각을 합니까? 순간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소연은 사기미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서류는 오천수 이름으로 된 거예요. 나 아직 이혼도 안 했고 술도가 며느리예요. 며느리 자격으로 한 계약이라고요. 강소연은 외쳤지만 경찰은 가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인감 사용 흔적, 허위 매도권 주장,
명의도용 혐의가 모두 입증이 되었기에 강소연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소연은 절규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마광숙. 그 여자가 날 밀어냈다고. 나도 내 몫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나만 이렇게 망가져야 해요.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한 인간의 말로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술도가 전체에 공유되었고 오씨 형제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는 강소연이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한동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석 씨 아니었으면 술도가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도가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건 누가 앞장섰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그 자리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눈시울을 붉혔고 오씨네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공주실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나이에 저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정말 든든한 사람이야. 한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이 집안을 함부로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술도가의 분위기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한동석을 외부인이라 부르지 않았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형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석은 여전히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씨네 형제들이 한때 던졌던 테스트라는 이름의 농담 같은 도전은 이제는 되레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누구보다 술도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동석과 마광숙은 이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또 다른 폭풍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다음 장면을 예측하셨다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댓글로 풀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